울란바토르 시내 한 고급 카페.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몽골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기 보이는 아파트 단지. 5년 전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대고 울었어요. 20년 넘게 영하 40도 게르촌에서 살았어요. 온 가족이 석탄 난로 하나의 의지에 떨며 잤죠. 제 어린 시절 꿈은 단 하나, 따뜻한 집이었거든요. 모든 게 바뀐 건 한국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트바야르라고 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나고 자란 28살 청년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아주 특별한 경험에 관한 건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저희 가족은 울란바토르 변두리 게르촌에서 살았어요. 게르촌이라고 하면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전통 천막집인 게르들이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도시 외곽에 형성된 달동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몽골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영하 30도는 기본이고 심할 때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져요. 그런 추위 속에서 게르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여동생 한 명. 이렇게 네 식구가요. 난방이라고는 게르 한가운데 있는 석탄 난로가 전부였어요. 그 작은 난로 하나로 몽골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죠. 밤이 되면 난로에 불이 꺼지는데 그러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았어요. 이불을 몇 겹씩 덮고 가족들이 다 붙어서 잤는데도 추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공기였어요. 석탄을 떼니까 매캐한 연기가 게르 안에 가득했어요. 환기를 하자니 춥고 안 하자니 숨쉬기가 힘들고 특히 여동생이 기관지가 약해서 겨울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어도 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화장실도 문제였어요. 게르 밖에 따로 만든 간이 화장실을 써야 했는데 영하 30도에 밖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실 거예요. 특히 밤에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안 나와서 항상 물통에 미리 받아둬야 했고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제 어린 시절 꿈은 정말 단순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그냥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바닥이 따뜻하고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실내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 말이에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웠어요. 도심에 사는 친구들은 아파트에 살면서 온수도 나오고 난방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일하셨지만 게르촌을 벗어나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항상 바트바야르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몽골을 벗어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울란바토르 시내 아파트에서 살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서민 가정이 감히 꿈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겨울이 올 때마다 같은 고민을 했어요. 이번 겨울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정말 하루하루가 추위와의 전쟁이었거든요. 그런 생활이 20년 넘게 계속됐어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국 기술로 지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 같은 사람들도 정말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부에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소식이 퍼지자 게르촌 전체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반반으로 나뉘었죠. 정말일까?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과 또 허황된 공약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로요. 저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몽골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발표한 적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히 바랐어요. 이번만큼은 정말이었으면 좋겠다고요. 몇 주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내 한복판, 정확히는 시청 근처 넓은 공터에 포클레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지 않고 동양인이긴 한데 몽골 사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서 온 건설 기술자들이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몽골 정부와 함께 서민용 아파트 단지를 짓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 이름이 바로 솔롱고 아파트였죠. 솔롱고는 몽골어로 무지개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 며칠은 그냥 측량하고 땅을 정리하는 작업만 했어요. 하지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속도가 엄청났거든요. 몽골에서 보던 건설 현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몽골의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현장에 나와서 일했거든요. 영하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추위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면 안 된다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가끔 현장 근처를 지나가면서 구경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이 몽골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모든 게 정확하고 꼼꼼했어요. 철근을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콘크리트를 붓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게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이 몽골 현지 인부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손짓으로 열심히 설명해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시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나눠 먹기도 하더라고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둥만 세워진 상태였는데 점점 벽이 올라가고 창문이 달리고 정말 꿈 같았어요. 매일 지나가면서 저기에 정말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었어요. 난방 시설부터 시작해서 수도, 전기, 인터넷까지 모든 인프라를 함께 설치했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몽골의 추위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느 날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기술자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서툰 영어로 몽골 겨울 정말 춥다. 우리가 따뜻한 집 만들어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멀리 한국에서 와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다해주다니요. 공사 기간 내내 한국 기술자들은 품질에 대해서 정말 까다롭게 관리했어요. 조금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고, 몽골 업체들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들의 기준에 맞춰가더라고요. 덕분에 공사 품질이 정말 좋아졌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아파트의 외관이 거의 완성됐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색깔도 예뻤거든요. 게르촌에서 자란 제게는 마치 외국의 고급 아파트처럼 보였어요. 정말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내부 공사도 한국식으로 진행됐어요. 바닥 난방 시설을 설치하고 단열재도 두껍게 넣고 창문도 이중창으로 달았어요. 모든 게 몽골의 추위를 막기 위한 배려였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드디어 공사가 끝나고 입주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났어요. 저희 가족도 용기를 내서 신청했어요. 소득 수준이나 여러 조건들을 심사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도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게르에서 살던 우리 가족이 진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니요. 입주 날짜가 정해졌을 때 정말 설렜어요. 2019년 3월 15일,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게르에 있던 짐들을 정리했어요. 사실 가져갈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오랫동안 게르에서 살다 보니 필요한 것들만 간소하게 갖고 살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날 아침부터 계속 울고 계셨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정말 꿈 같다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시면서 뭔가 감격스러워하시는 표정이었어요. 20년 넘게 추위와 싸우며 살아온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드디어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웅장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이 여러 동 서 있는데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입구에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는데 솔롱고 아파트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관리소에서 열쇠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라는 것도 저희 가족에게는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동생이 신기해하면서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보더라고요.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7층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감탄했어요. 벽지도 예쁘고 바닥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따뜻했어요. 게르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해서 열쇠를 꽂았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바닥이 따뜻하다는 거였어요. 맨발로 서 있어도 전혀 춥지 않았어요.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바닥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서 방 전체가 아늑했거든요. 어머니가 바닥에 손을 대어보시고는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라고 하시면서 또 우셨어요. 거실에서 침실로,
침실에서 부엌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걸 구경했어요. 부엌에는 가스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도 있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보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게르에서는 물을 끓여서 써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틀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온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실내에 화장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변기도 있고 샤워실도 따로 있고 세면대도 있었어요. 동생이 변기 물을 내려보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저희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창문도 대단했어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게르에서는 아무리 막아도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차단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도 좋았어요. 멀리 울란바토르 시내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난방 시설도 정말 놀라웠어요. 벽에 달린 보일러 조절기로 온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어요.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더우면 낮출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게르에서는 석탄 난로 하나로 겨우 추위를 견뎠는데 여기서는 집 전체가 고르게 따뜻했어요. 전기 시설도 완벽했어요. 각 방마다 전등이 있고 콘센트도 여러 개씩 있어서 가전제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게르에서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서 늘 걱정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도 신기했어요. 이불을 몇 겹씩 덮을 필요가 없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얇은 이불 하나만 덮어도 충분했거든요. 20년 넘게 추위에 떨며 잤는데 처음으로 따뜻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전히 꿈 같았어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실내 화장실을 이용하고 부엌에서 요리를 해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웠어요. 이런 게 바로 인간다운 삶이구나 싶었어요. 이웃들도 하나둘 이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저희처럼 게르촌에서 살던 분들이었는데 모두들 비슷한 감동을 받은 것 같았어요.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정말 좋다. 한국 기술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파트에서 산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정말 확실히 느꼈어요. 우리 가족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요. 단순히 주거 환경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스트레스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지어준 이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라는 거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는 어릴 적 꿈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파트에서 산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 앞 벽에 작은 팻말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에는 급하게 지나쳐서 못 봤는데 그날따라 일찍 나와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 팻말에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를 짓다. 처음에는 그냥 건설 회사의 홍보 문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글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를 짓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단순히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거요. 그 글귀를 본 이후로 아파트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좋은 집에 살게 됐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꿔주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따뜻한 집에서 사는 게 현실이 된 거니까요. 매일 아침 그 글귀를 보면서 출근하는 게 하나의 루틴이 됐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몽골의 작은 가정 하나하나까지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해준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그 글귀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래,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한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우리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몽골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준 거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멀리 몽골까지 와서 이런 좋은 일을 해주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한국이 여러 나라에서 이런 개발 협력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의 온돌 기술에 대해 알게 되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개발된 기술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도 추운 겨울을 견뎌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진정으로 이해해 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첫 겨울을 보내면서 그 글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꼈어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에도 집 안은 항상 따뜻했거든요. 게르에서 살 때는 겨울마다 목숨을 걸고 추위와 싸웠는데 이제는 겨울이 무섭지 않았어요. 동생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겨울마다 기관지염으로 고생했는데 아파트로 이사 온 후로는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깨끗한 공기, 따뜻한 환경 덕분이었죠.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됐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어머니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게르에서 살 때는 매일 석탄을 나르고 물을 길어오고 추위와 싸우느라 항상 지쳐 보이셨는데 이제는 훨씬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온수가 바로 나오고 난방이 자동으로 되니까 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더 이상 겨울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게르에서 살 때는 겨울에 일자리가 없어서 항상 고민이셨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게르 생활비보다 훨씬 저렴해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글귀를 볼 때마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를 짓다. 정말 그대로였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 거니까요. 단순히 살 곳만 바뀐 게 아니라 삶의 질, 건강, 희망까지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다들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아본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부부는 이제 아이를 낳아도 걱정 없겠다고 말했어요. 아파트 단지 전체가 하나의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두들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관리소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남긴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시설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그 작은 팻말 하나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실 거예요. 매일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이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릴 적 꿈이었던 따뜻한 집에서 살기가 현실이 된 순간 저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었어요. 그 작은 글귀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거죠. 그 글귀를 본 이후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저도 한국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때 건축학과를 선택했어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건축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은 미적 요소나 기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저만 희망이라고 답했죠. 교수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솔롱고 아파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건축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온돌 시스템뿐만 아니라 단열 기술, 내진 설계, 친환경 건축까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한국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기술들을 발전시켜왔는지 공부하면서 더욱 감탄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도 당연히 몽골 기후에 적합한 한국식 주거 기술 적용 방안으로 정했어요. 솔롱고 아파트를 직접 분석하고 거주민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논문을 썼거든요. 지도 교수님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논문이라 설득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대학 4년 동안 솔롱고 아파트는 제게 계속 영감을 주는 곳이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그 글귀를 보면서 초심을 다졌거든요.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를 짓다라는 문구가 이제는 제 인생 모토가 되어 있었어요. 졸업 후에는 몽골 정부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제가 맡은 일은 게르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 설계였어요. 솔롱고 아파트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였죠. 설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한국에서 배운 기술들이었어요. 바닥 난방 시스템, 이중창 설치, 두꺼운 단열재 사용. 모든 것을 솔롱고 아파트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했어요. 추위에 떨며 살았던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일했거든요. 특히 신경 쓴 건 에너지 효율성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솔롱고 아파트에 적용했던 에너지 절약 기술들을 연구해서 더욱 발전시켰어요. 몽골의 추운 겨울에도 적은 에너지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했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공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게르촌에서 살던 50가구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들의 반응이 딱 제가 솔롱고 아파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똑같았거든요. 정말 꿈 같다.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다는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입주식 날 한 할머니가 제게 오셔서 고맙다.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정말 울컥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감동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요즘에는 한국 건설 회사와 협력해서 일하는 기회도 많아졌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분들도 제가 솔롱구 아파트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그래서 한국 기술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올해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몽골 전역의 게르촌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인데 한국의 스마트홈 기술까지 접목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따뜻한 집이 아니라 미래형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가끔 동생을 보면서 생각해요. 솔롱구 아파트에서 자란 동생은 저와 달리 추위에 떨며 살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따뜻한 집이 당연한 줄 알고 있죠. 이제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몽골 아이들이 동생처럼 따뜻한 집에서 자라는 게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거든요. 지난주에는 솔롱구 아파트 준공 5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당시 건설에 참여했던 기술자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당신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진짜 성공이다. 기술을 전수해 주었더니 현지에서 그 기술을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우고 있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그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제 사무실 벽에도 그 글귀를 걸어놨어요. 한국의 기술, 몽골의 미래를 짓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쓴 문구도 하나 더 걸어놨죠. 몽골의 꿈, 세계의 희망을 짓다. 언젠가는 제가 배운 기술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추운 겨울날 밤, 따뜻한 집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면서 생각해요. 이 도면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요. 한국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솔롱구 아파트는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 한국이 몽골에 준 희망 그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그 희망이 이제 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